좋아요, 구독!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장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종목 중 첫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친구인지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한미반도체입니다. 오늘 어떠한 이유로 올랐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수혜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한미반도체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내면서 신고가 골든벨을 울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상한가로 마무리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마감가 41,20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이 급등 배경에는 이 HBM이 있습니다. HBM 앞서서도 전문가님들께서 다른 프로그램 혹은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이야기를 해드린 바 있지만 기존 DRAM 대비 크게 역량을 끌어올린 반도체로서 이야기가 되고 있죠. 수혜주로서 한미반도체 오늘 상한가 간 만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에 대해서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칠판을 들어 주세요. 계속 들고 계셔가지고 제가 빠르게 지나가봤습니다. 자, HBM, 엔비디아 대표 수혜주다. 맞습니다. 엔비디아 하면 한미반도체 빼놓을 수 없죠.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볼까요? 일단 HBM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HBM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인데 기존 이제 쓰고 있는 게 DDR4, DDR5 맞습니다. 이런 쪽인데 이제 그런 DRAM을 이렇게 얇게 만들어서 이렇게 층층이 쌓는 구조죠. 쌓는 구조예요. 그래서 네. 이건 이제 아파트라고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AI라든지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이렇게 순간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좀 소화해야 되는 그런 뭐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한 상황인데 요거에 따른 이제 GPU GPU에 이 HBM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지금 한 6개 정도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당 원래 DRAM은 이제 하나씩만 깔게 돼 있는데 이게 한 12층 정도, 12층, 14층 이렇게 좀 돼 있는데 그게 한 6개 정도 들어가니까 기가바이트로 따졌을 때 한 40기가바이트에서 한 60기가바이트 그렇게 GPU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메모리 반도체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가격은 또 비싸긴 하지만 이게 지금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미 반도체랑 무슨 관계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DRAM을 쌓는 구조 이걸 이제 접합을 해야 되는데 이 기술을 좀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게 이제 한미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좀 SK 하이닉스가 일단은 이 HBM 쪽으로 먼저 좀 치고 올라갔는데 예전에는 원래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두 개 양대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있지만 삼성전자에서 먼저 HBM을 먼저 개발을 했었는데 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좀 포기했어요. 이게 좀 될까 하면서 좀 포기했는데 그 사이에 SK 하이닉스가 치고 올라가서 지금 이게 주가 이렇게 만들었고 이 이후에 이제 한미 반도체라든지 지금 이스페타시스 이런 쪽이 이제 또 HBM 관련 쪽으로 엔비디아 쪽으로 엮이면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놀랐어요. 오늘 이렇게 상승이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좀 못했었는데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한번 이렇게 급등이 나온 이후에 기간 조정을 좀 거치면서 계속 상승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급등이 나온 이후에 대부분 조정을 좀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좀 파동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게 이제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좀 보실 수 있는데 전혀 그런 흐름이 아니에요. 지금은 가격이 한번 급등한 이후에 거의 조정 없이 기간 조정만 갖추면서 이렇게 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물론 엔비디아가 오늘 또 신고가를 찍으면서 또 시세가 좀 좋았었는데 이제 앞으로 이 반도체 업종이 원래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좀 길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특히 2분기가 좀 매출이 가장 적은 비수기고 이제 3분기, 4분기 들어서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이런 거 좀 보면은 대부분 신작이 7월달, 8월달에 많이 나와요.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Z 플립이나 폴더블 폰도 마찬가지로 7월 말에 이제 소개를 하고 이제 8월달부터 출시가 되는데 이때 출시를 해서 이제 10월달, 11월달 돼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때 좀 싸게 팔고 또 12월에 이제 연말에 또 할인 행사 들어가면서 재고 떨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 이제 반도체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 AI 시대로 바뀌면서 이 교체 주기가 굉장히 좀 짧아진 부분이 있고 개발 속도도 빨라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여름철이 이제 비수기는 아닌 거죠. 신고가 찍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은 그거겠죠. 그럼 한미 반도체 지금 사야 되냐?
상한가 들어갔는데 이거 사야 되냐, 지금이라도 그러니까요. 사야 되냐, 이건 이제 궁금해하시죠. 궁금해하시는데 일단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내주자. 일단은 아직 보내줘야 못 사신 됩니다. 분들은, 예, 못 네. 사신 분들은 보내주신 분들을 축하해 드려야 됩니다. 아, 이거 잘 버티셨고. 그게 제일 안 돼요. 안 됩니까? 네, 너무 사고 싶어요. 아, 그렇습니까? 다른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네. 예, 반도체 업종이 뭐 많으니까, 뭐 카미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도 많으니까 일단 뭐 저희 프로그램 자체가 이름이 베스트 트레이딩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일단 보셔야 된다. 투자자의 관점은 이미 한참 전에 몇 달 전에 매수하셨던 분들의 영역이고 네. 지금은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었을 때 아마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은 뭐 약간 좀 갭이 뜰 수도 있고 물론 엔비디아의 주가에 따라서 좀 다른 흐름을 좀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거래량이 좀 줄어들면서 좀 조정을 받는 구간 보시면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계속 21선 자리는 눌림목을 주면서 올라왔었어요. 21선 자리 정도까지는 올라오는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가격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거고 기간적인 조정이라고 했을 때는 옆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횡보를 하면서 크게 이 상한가 들어갔었던 이 시가 자리를 깨지 않는 상태에서만 좀 21선 자리 구간까지 온다면은 한 번 정도 더 보실 수는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 주가예요. 엔비디아가 계속 살아 있어야 되고 다행인 게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나스닥 지수를 봤었을 때 애플, 엔비디아, 뭐 테슬라 이쪽은 계속 상승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는 종목들은 특히 이제 대형주 쪽 이쪽은 조정 없이 그냥 계속 상승이 잘 나와주고 있거든요. 오히려 빠지는 업종들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차라리 지금은 배터리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시더라도 가는 종목에 눌림목을 잡으시는 게 조금 더 매매 관점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어서 일단 한미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스페타시스도 차트 보셨을 때, 자, 이거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스페타시스도 마찬가지로 급등했었을 때 이렇게 쭉 올라갔지만 결국에는 21선 자리 구간 이런 자리에서 눌림목 구간이 왔었을 때 다시 한번 종고점 자리 확인하러 올라오는 시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따라가시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고 차라리 이렇게 좀 조정을 좀 받으면서 21선 구간 이렇게 조정 받았을 때도 거래 대금이 이제 줄어드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거래 대금이 줄면서 눌림목 자리 왔었을 때 이런 지지 구간 확인하고 이때 매매하셨다면은 그래도 뭐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작은 수익이 아니에요. 이런 자리에서 잡더라도 큰 수익을 어느 정도 내실 수 있으니까 시장 대비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으니까 지금 한미 반도체도 지금 급등에 너무 아쉽다 하시면서 오늘 못 들어갔는데 너무 아쉬워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리시면은 충분히 또 기회는 올 수 있으니까 그런 자리를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 마음 같아서는 너무 초절정 갈망으로 사고 싶은 종목입니다만 저희 프로그램 이름처럼 베스트 트레이딩을 위한 종목으로서 트레이딩 영역으로 이 한미 반도체는 보셔야 된다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다음 턴을 기다려보자 갖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점까지 체크해드리면서 한미 반도체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만나보시죠. 네, 정확히 읽어보겠습니다. EDGC 두 번째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 어떠한 이유로 오늘 이슈가 나왔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EDGC 주요 암종의 암세포 증식을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항암 물질을 발굴해서 특허 출원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검색량 골든벨을 울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마감가 13.31% 오르면서 1,83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이슈로 큰 폭으로 오르긴 했습니다만 장기적인 차트로 봤을 때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EDGC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질판을 들어 주세요. 자, 신사업으로 바닥 탈출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아니 저도 보니까 차트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5,000원대부터 지금 뭐 1,000원대가 됐으니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마음이 아프실 텐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계속 탈출구를 만들려고 하는가 봐요. 네, 새로운 사업을 자꾸 하고 있는데 이제 EDDC라는 종목이 이제 어떤 회사인지 먼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유전자를 분석하는 회사인데 이제 코로나 때 좀 많이 급등이 나왔었고 맞습니다. 이제 진단 키트 관련주 쪽으로 상승이 크게 나왔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최근 흐름으로만 봤었을 때는 뭐 장대 양봉이 좀 나오면서 이거 좀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신호를 좀 보여주긴 했는데 차트를 한번 좀 길게 보죠. 이 종목이 뭐 지금 보이는 22년도 차트만 해도 5,000원대였지만 더 뒤로 가볼게요. 더 뒤로 가보면
이게 12,000원 정도까지 코로나 때 이제 12,000원대까지 간 거고 진단키트 관련 쪽으로 그때 이후로 계속 하락을 하면서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종식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지금 매출도 늘어나지 않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속 중간중간 뭐 코로나 뭐 좀 터지거나 다른 이슈로 상승이 좀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만한 시세는 보여주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벗어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실적적인 면에서 좀 부진했던 게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암 치료제 물질을 이제 개발했고 이거 이제 임상에 들어갈 준비는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언제 나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시간도 언제 걸릴지 모르고 임상도 언제 1상, 2상, 3상 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슈 단기적인 이슈로만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 한 4월 달에도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었고 뭐 최근에도 한번 또 상승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상승 나왔었던 게 또 의료 AI 진출로 인해서 또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만으로는 이 매출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또 AI 사업도 진출한다라고 하는 거죠. 뭔가 좀 해보려고는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료 AI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좀 쌓아야 되는데 데이터를 쌓는 데까지 시간이 또 엄청 오래 걸려요. 이것도 확인해야 되고 지금 루닛이라든지 뭐 뷰너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실적이 안 나온데도 불구하고 잘 가는 이유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린 게 데이터적인 부분에서 이제 계속 쌓아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뭐 진화키트 쪽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만으로는 상당히 좀 버겁습니다. 올라가기 좀 버거운데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이런 저점 구간에서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 차트적으로 봤을 땐 그래요. 이렇게 아예 저점 없이 그냥 횡보만 하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 직전의 모습을 좀 보시면은 이런 구간들이 있어요. 아예 그냥 거래 대금 없이 횡보만 하는 구간에서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힘들고 버겁고 내 종목을 왜 안 가나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예요. 언젠간 올라가겠지라는 희망 고문으로. 근데 지금에 와서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뭐냐면 뭔가 이렇게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뭔가 지금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점이 좀 긍정적으로 좀 보이거든요. 일단은 지금 뭐 AI 쪽이라든지 뭐 진출하고 있습니다. 암세포 증식 억제, 뭐 물질 이런 것도 다 괜찮아요. 근데 이런 이슈에다가 이제 본업에 대한 매출이 증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좀 쉽지 않을까, 좀 어려울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적으로 좀 상승을 해서 올라와야지만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앞서서 매물대가 좀 있는 구간이 2,000원에서 2,200원짜리 구간이 좀 매물대가 좀 쌓여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까지는 올라와서 안착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직전에 상한가 들어갔던 자리를 뚫지 못하고 좀 밀렸죠. 이것도 제가 아침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11시 방송에서도 이 급등했었을 때 당시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자리를 넘지 못하고 밀리면은 밀릴 수 있다. 이 내용만 가지고는 좀 밀릴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역시나 분봉상으로 좀 들어가서 보시면은 일단 상승이 나왔다가 결국 오후장에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나마 지지가 좀 나왔었던 구간이 한 1,800원 정도, 이 정도는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뭐 내일 이제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은 조금 또 시간은 걸릴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뭐 매매 관점으로 봐야 되냐라고 하면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저항대 자리. 이 자리를 일단 안착하는지 보고 들어가셔도 충분합니다. 위로 올라갈 자리가 한참 많이 남아 있어서요. 이런 자리를 위로 안착하는지 보고 들어가셔도 되고 일단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확인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좀 관망하시고 차라리 그냥 다른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아요, 구독!